별의 진화와 원소의 생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번 시간에 좀 못다 했던 내용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 마지막 내용을 먼저 조금 보면서 내용을 떠올려 보고 그리고 뒷내용 마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의 탄생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보게 되면 이제 별을 만들어내는 성간 물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의 주 성분이 원소로 봤을 때 수소와 헬륨에 해당이 된다 라는 내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소와 헬륨으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대부분은 수소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 별의 생성 과정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식으로 좀 나열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걸 좀 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게 되면 성간 물질이 모여서 그리고 모이면 모일수록 질량이 커지기 때문에 주변의 물질들을 더 많이 잡아당기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성간 물질이 수축하는 과정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성간 물질 수축. 성간 물질 대신에 성운이라는 말을 써도 괜찮습니다. 성운. 태양계가 형성되는 과정을 우리가 성운설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도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나는 게 원시별의 형태를 띠게 되죠. 이때는 일어나는 현상이 이제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요. 원시별이 이제 별이 되는 과정에서도 이 과정 원시별 내내 계속 수축하면서 마찬가지로 수축하면서 이제 주계열이라고 하는 이 별의 단계에 도달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중심부에서 수소 핵 용합 반응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중심부에서 스스로 수소 핵 용합을 통해서 에너지를 이제 빛을 낼 수 있는 상태가 되면 그 상태를 우리는 이제 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이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게 되면 자 이제 방금 전에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여기 깔끔하게 정리를 해놨는데요. 원시별 동안에는 이제 중력 수축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이런 부피를 가졌을 때 이 부피 별이 이렇게 줄어든다 이런 식으로 수축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 위치에 있던 물체가 위치가 낮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 중력 수축의 과정에서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별이 되고 나서는 이때의 별은 이제 주계열성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랬는데 주계열 이후에는 이제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중심부, 그러니까 별을 이렇게 봤을 때 별의 일정 영역, 이 영역은 이제 1000만 K, 켈빈 온도로 1000만 K 이상의 온도를 가지는 영역이 여기다라고 했을 때 이 안에서만 4개의 수소가 이제 하나의 헬륨으로 바뀌면서 이 과정에서 이렇게 에너지가 빛으로 방출이 되는 이 과정이 일어나게 되고 이 영역은 이 중심 핵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핵은 수소가 대부분인 상태에서 점점 헬륨이 그 비율이 늘어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겠죠.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가 이런 의문을 떠올릴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주계열이 됐다. 그리고 중심에서 수소 핵융합이 열심히 일어난다. 그런데 이 수소가 처음에 거의 100%였을 텐데 이게 점점 비율이 줄어들겠죠. 수소가 50이 되면 이제 나머지는 이제 헬륨이 차지를 하게 되겠죠. 그랬을 때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가지고 수소가 만약에 1%가 남았어요. 그럼 나머지는 이제 다 헬륨인 상태가 되겠죠. 그럼 이제 헬륨 100%가 됐다. 더 이상 이 중심부에 수소가 없다. 이게 다 헬륨으로 바뀌어버렸다. 그렇게 되면 이제 수소 핵융합은 더 이상 일어날 수가 없겠죠. 재료가 되는
수소가 없잖아요. 온도는 여전히 1000만 K가 될 겁니다. 온도는 여전히 이렇게 높은 상태일 텐데 1000만 K 이상이겠죠. 굉장히 높은 온도일 텐데 이제는 기존에 있어 왔던 이 정력흑평형, 그 바깥으로 미는 이 온도 증가에 의해서 기체 압력에 의해서, 내부 압력에 의해서 바깥으로 미는 힘과 중력에 의해서 안쪽으로 수축하려는 이 힘이 평형을 이룬 상태가 이 주계열 상태였는데, 이게 더 이상 균형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거죠. 중력은 그대로겠지만 이제 상대적으로 내부 압력은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이 별은 이제 수축을 하게 될 겁니다. 단 이제 중심핵이 주로 이제 수축을 하는 거죠. 중심핵이 이제 수축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원시별 단계에서 있어왔던 이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과정이 여전히 일어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얘는 수축하면서, 중심핵이 수축하는 과정에서 온도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럼 그 온도는 이제 주변에 이렇게 전달이 될 겁니다. 주변에 아직 핵융합을 일으키지 않고 있던 주변의 수소들한테 별의 다른 부분, 중심부가 아닌 다른 영역에 에너지를 전달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이렇게 별은 바깥쪽은 온도가 더 높아졌으니까 이 압력이 더 증가를 하겠죠. 그래서 바깥쪽으로 팽창을 이렇게 하게 되고요. 중심부는 수축하는 굉장히 이상한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이 이후로는 더 이상 이제 주계열이라고 하지 않고 새로운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뒤에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보게 되면 별의 진화와 원소의 생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진화라고도 하지만 별의 일생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별이 태어나는 과정 우리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별이 태어나는 과정에서 이제 별이 되기 전 단계인 원시별의 그 단계를 거쳤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주계열에 도달을 했습니다. 이 이전까지는 우리가 생각을 안 해도 돼요. 자, 주계열에 도달한 이 별이 이제 앞으로 어떤 식으로 변해갈 것인가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은데, 자, 주계열 단계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공통으로 거치는 단계가 있어요. 팽창을 하는 단계. 우리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주계열 동안에는 이 별이, 자, 중력에 의한 수축하려는 요 힘, 중력과 바깥에서, 이 안쪽에서 바깥으로 미는 힘, 즉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수소 핵융합을 해서 발생된 그 에너지 때문에 기체 압력이 생겨가지고 바깥으로 미는 힘이 작용을 하는데, 이 두 개의 힘이 똑같으니까 크기가 일정하고 크기와 밝기가 대체로 일정한 이 주계열 상태를 유지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심부의 수소 핵융합이 끝나버리게 되면 이 바깥쪽으로 밀어내는 힘이 상대적으로 약해졌었죠. 이게 약해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중심핵이 수축하고, 바깥쪽은 중심핵의 수축에 의해서 발생된 열 때문에 오히려 바깥쪽 껍질은 팽창을 하는 상태가 됐어요. 즉 그걸 지금 여기서 다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계열 이후에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일련의 과정들 때문에 이제 별이 팽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별의 마지막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게 되는데, 자, 기본적으로 이 팽창하는 요 과정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자, 아까 우리 봤던 중심핵이 있고 이 바깥쪽에 이렇게 물질이 있다라고 했을 때, 중심핵은 수축하고 있고 바깥쪽은 팽창을 하고 있습니다. 별의 크기가 기본적으로 커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보다 중심핵이 굉장히 작아졌어요. 자, 중력 수축을 한 거예요. 중력 수축의 과정에서는 온도가 증가를 하겠죠.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온도는 1000만 K였습니다. 1000만 K. 그랬을 때 이 중력 수축에 의해서 1000만 K보다 더 높은 온도까지 만약에 도달을 하게 된다면 바깥쪽은 훨씬 더 커졌을 거고요. 이 중심에 있는 이 헬륨들이 수소가 핵융합을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헬륨 핵융합을 하기 시작합니다. 헬륨 핵융합. 자, 기본적인 과정은 이렇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원소의 질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원자 번호가 커지면 커질수록 핵융합에 필요한 온도는 점점 증가한다. 그래서 헬륨 핵융합의 경우에는 수소 핵융합이 1000만 K에 일어났던 것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온도, 10억 K 정도의, 10억 켈빈 정도의 온도에 도달을 하게 되면 헬륨 핵융합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 처음에 수소가 핵융합을 일으켜가지고 헬륨을 만들었죠. 그러면 이 헬륨이 핵융합을 일으켜서는 뭘 만들어내느냐? 탄소도 만들어낼 수 있고요. 산소도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 과정에서 질소 같은 것들도 만들어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규소 같은 것들도 만들어질 수 있고요. 네온 같은 것들도 만들어질 수 있고요. 점점 이제 원자 분호가 커지고 있죠. 그 다음에 가장 궁극적으로는 점점점점 계속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다시 수소 핵융합을 하고 또 얘네들은 수소 핵융합을 하고 수소 핵융합이 아니라 핵융합을 하는 거죠. 각각의 이제 헬륨 핵융합, 그다음에 뭐 탄소 핵융합 이런 것들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어디까지 만들어질 수가 있느냐? 철까지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수소에서부터 출발한 이 핵융합이 다음 단계의 물질들이 핵융합을 일으키면서 점점 원자분호가 큰, 질량수가 큰 새로운 원소들로 핵합성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한계는 철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별에서 다 이게 나타나느냐? 그렇지 않다. 어떤 별은 헬륨이 만들어지고 나서 끝날 수도 있고 또 어떤 별은 철까지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것들을 결정하는 건 뭐냐? 그 기준은 질량이에요. 그랬을 때 이 질량이 대략적으로 태양 정도의 질량이냐 아니면 태양보다 크냐. 이때 태양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는 보통 2배보다 큰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자,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갖는 별들은 탄소까지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 태양 정도라고 하는 질량은 우주에서 대부분의 별들의 이제 평균 질량보다 이제 미치지 못하는 그런 작은 질량의 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태양은 굉장히 이제 왜소한 별인 거죠. 그러니까 왜소하다는 말이 좀 오해가 있을 수가 있는데 대체로 질량이 작은 편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태양보다 질량이 2배 이상인 애들의 경우에는 아까 이야기했던 헬륨 핵융합을 통해서 탄소도 만들어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질소, 산소, 네온, 규소, 그리고 철까지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원소만 이렇게 다른 종류를 만들어내느냐 이게 아니고 진화의 과정도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질량이 태양 정도인 경우를 보고요. 태양의 곱하기 2배 정도 되는 이 경우를 나눠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주계열성 이후의 단계. 자, 주계열입니다. 주계열에서 그 다음 단계는 자, 팽창을 한다고 했죠. 팽창은 어느 경우든 공통적으로 다 하겠죠. 중심의 수소가 다 헬륨으로 바뀐 순간 팽창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팽창을 하게 되면 표면 온도가 낮아져요. 팽창의 과정에서는 표면 온도가 낮아집니다. 표면 온도가 낮아지면 색깔이 빨개져요. 빨개져서 자, 태양 정도 질량의 작은 별의 경우에는 적색 거성, 영어로 레드 자이언트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태양보다 질량이 훨씬 큰 경우에는 초거성, 슈퍼 자이언트라고 하는 별이 되게 됩니다. 둘 다 표면 온도는 낮아진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고요. 초고성의 경우에도 이제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이제 표면 온도가 낮아지니까 빨개지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기는 초고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피가 굉장히 커지죠. 바깥쪽은 팽창을 해요. 그래서 태양 정도의 질량인 별은 이제 탄소까지밖에 못 만든다 그랬죠. 그러니까 탄소와 산소로 된 여기 산소도 플러스 해줄게요. 탄소와 산소로 된 핵을 가지고 있는 우리 그림을 그려보자면 처음에 별이 다 수소로만 돼 있었죠. 근데 팽창하는 과정에서 중심부에 이제 헬륨 핵이 연소가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바깥쪽에서는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는 이 단계를 거치게 되면 마지막에는 조금 그림을 작게 그렸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 과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우리 어차피 교과서에도 있지만 자, 가장 가운데에 이렇게 그 다음에 헬륨 그 다음에 수소 요런 구조까지 만듭니다. 별이 커진 건 아니에요. 바깥쪽은 커진 거지만 질량은 똑같습니다. 거의 같은 거죠. 거의 같은데 자 그랬을 때 요 과정에서 이 가장 가운데에 있는 애들이 더 이상 핵융합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질량이 작다 보니까 수축을 했을 때 올라가는 온도가 한계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행성상 성운이라는 걸 만들어내요. 행성 모양의 성운이라는 얘기인데 어떻게 되는 거냐면 중심부에 요 탄소랑 산소의 핵만 남기고 바깥쪽에 있던 수소와 헬륨이 다 이렇게 불어나가는 거예요.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흩어지게 되면 이게 마치 중심에 태양이 있고 바깥쪽에 이렇게 행성이 돌고 있는 것처럼
행성 모양, 어떤 태양계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행성상 성운이라고 부르고요. 시간이 지나게 되면 행성상 성운의 바깥쪽 그 기체 물질들은 다 불어나가 버리고 중심부에 탄소와 산소로 된 핵만 남습니다. 이 핵만 남은 것을 우리는 백색 외성, 화이트 드워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얘는 더 이상 핵융합을 못한다 그랬죠. 근데 중심부에 있었으니까 굉장히 온도는 높을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 온도는 낮아진다고 했지만 중심부는 이제 훨씬 더 그보다 높은 온도였잖아요. 물질이 껍질이 벗겨지면서 안쪽에 있는 가장 뜨거운 알맹이만 남은 거예요. 마치 우리 고구마를 쪘다 그러면 안쪽이 훨씬 더 뜨겁겠죠. 그걸 아주 급하게 벗겨 놓으면 안쪽이 굉장히 뜨끈뜨끈할 거예요. 그런 상태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더 이상 변화가 안 일어나겠죠. 이제 얘네들은 온도가 계속해서 내려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물론 빨리 내려가진 않겠지만요. 그래서 백색 외성으로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갖는 별들은 최후를 맞이하고 태양 질량이 2배 이상 되는 별들은 이제 초고성 단계를 거쳐가지고 자 이제 초신성 폭발을 일으킵니다. 이 초신성 폭발을 일으킬 때는 중심부에 철로 된 핵을 만들 때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태양 정도의 질량의 별이 점점 중심부의 어떤 성분이 바뀌었던 것처럼 초신성 폭발을 일으킬 때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가운데에는 철, 그 다음에는 규소, 그 다음에는 탄소와 산소 이런 것들로 이런 식으로 질소와 산소, 탄소랑 질소, 그 다음에 헬륨, 그 다음에 수소 이런 식으로 아주 여러 겹으로 핵융합을 핵합성을 끝까지 한 이 내부에서 더 이상 이제 에너지를 만들어내지 못하니까 수축만 하겠죠. 그때 과도하게 수축이 된 게 나중에 반발력 때문에 빵 하고 터집니다. 그래서 그걸 초신성 폭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초신성 폭발 이후에 이제 2가지 경로로 다시 나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중성자별로 끝날 수가 있고요. 2번째는 이제 블랙홀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중성자별을 만드는 경우는 조금 질량이 작은 경우, 이 안에서 이런 범위 안에서 조금 질량이 작은 경우고 이제 블랙홀을 만들어내는 애들은 굉장히 이제 질량이 큰 경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별의 진화랑 원소의 생성까지 이야기를 해봤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건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 건데 태양계를 구성하고 있는 그리고 태양계에 지구도 속해 있죠. 이걸 구성하고 있는 원소들, 고체 물질이라고 하면 되어 있지만 이 고체 물질들도 근본적으로는 원소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지구를 구성하는 원소들 한번 살펴봤더니 이제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죠. 우리 몸을 구성하는 대표적인 성분 H2O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수소로 대부분 구성이 되어 있고요. 헬륨은 미량이긴 하지만 어쨌든 있고 이제 물 빼고 나면 우리 몸은 거의 탄소로 구성이 되어 있죠. 탄소, 수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탄소 화합물인 거죠. 그래서 탄소도 많이 들어있고요. 당연히 산소도 많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핵합성 별의 중심부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가장 질량이 큰 철까지가 우리 지구에도 굉장히 많이 분포를 하고 있고 우리 몸에도 많이 있죠. 헬륨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이렇게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들이. 그런데 이것 이외에도 철보다 훨씬 질량이 큰 자, 금, 은, 구리, 우라늄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죠. 우라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질량수가 크고요. 얘가 아마 92번일 건데 질량수가 아마 238인가 정도 되죠. 굉장히 큰 이제 중성자를 워낙에 많이 가지고 있어서 이런 질량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큰 물질들은 그럼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느냐? 정상적인 핵융합, 일반적인 핵융합, 그러니까 온도 압력이 높아져가지고 원소들이 충돌하는 것만으로는 합성을 할 수 없는 이렇게 질량이 큰 경우에는 초신성 폭발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신성 폭발이라고 할 때는 이 상황에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리고 큰 압력으로 이 원소들이 만날 수가 있겠죠. 그 과정에서 이제 양성자가 밀어내는 이 반발력을 이겨낼 수 있을 정도로 빠르게 움직여서 핵합성을 일으킨다면 그러면 이제 철보다 질량이 큰 것들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구성하고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태양계의 아주 많은 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이런 성분들, 굉장히 미량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은 초신성 폭발에 의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단원으로 우리가 살펴본 별의 진화와 원소의 생성을 끝까지 봤고요. 교과서 페이지로만 보면 4페이지 정도에 되는 내용인데 5개념 없이 학습을 좀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설명들을 많이 덧붙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을 마쳤으면 우리 첫 수업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교과서를 보고 여러분들이 먼저 내용 요약을 한 다음에 이제 다시 링크를 올려주면 그 뒷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정리한 것과 그리고 선생님이 설명하는 내용을 잘 이렇게 비교를 해가면서 좀 더 정교하게 개념들을 구조화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끝나는 대로 여러분들 해야 되는 내용은 노트나 A4 용지를 활용해가지고 거기다가 자 114쪽 보게 되면 지구 시스템의 구성과 상호작용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 내용을 그 단원을 쭉 정독을 하면서 숙독을 하면서 이제 주요 개념들이 무엇인지를 구조화를 해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